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2024년도 3월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기출문제 풀이 먼저 들어가는데, 원래는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2023년도부터 문제를 풀이한다 했었는데, 학생들이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 중 일부가 거꾸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ERP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문제 유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ERP 문제 은행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네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고요. 기능 최적화에 대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얘도 맞죠?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얘도 맞아요. 하지만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 없이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니죠. ERP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실기하실 때 그 시스템 관리 부분에 뭐가 있냐면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을 회사 권한을 줄 건지, 사원 권한을 줄 건지, 부서 권한을 줄 건지, 아니면은 권한을 아예 부여하지 않을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이 있어야만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답은 4번이다. 자, 2번 문제. 자, ERP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효율 증가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ERP 사용할 수 있죠. 클라우드가 되면서 장비 관리 및 서버 관리에 IT 투자 인원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ERP 클라우드의 단점에 보시면 모든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설치에 제약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설치할 수 없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EA 비즈니스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확장형 ERP에는 EA 비즈니스 시스템과 SEM 시스템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죠. 여기다 SEM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즈니스 시스템을 하나씩 볼까요? 얘는 KMS, 지식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DSS, 의사결정 시스템, 그 다음에 EIS, 경영자 정보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CRM, 고객 관계 관리죠. 그 다음에 SCM, 공급망 관리, 그 다음에 EC, 전자상거래가 보통 요 6개를 갖다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라 부르고요. SEM에는 4가지가 있어요.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그 다음에 ABM, 얘는 가치 중심 경영이죠. 그 다음에 VBM, 얘는 활동 기준 경영이라는 거고요. SFS, 전략적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4가지인데 요거 외우시라고요. 요거 외우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 BGS인데 딱 보니까 SEM께 하나가 추가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암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ERP 개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 그쵸?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니까.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ERP 시스템 구축 후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아니죠.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계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ERP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 절약할 수 있다. 답은 3번. 여기까지가 ERP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ERP고요. 5번부터는 이제 생산으로 넘어가는데, 생산은 문제풀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한 번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운영관리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 운영관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생산관리 교재를 찾아보시면은 운영관리 목적은 4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운영관리 목표가 뭐예요? Q, C, D, F라는 거죠. Q는 품질, C는 비용, 그 다음 D는 납기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T,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F는 유연성이란 거죠. 요 4가지가 품질관리 목표다, 목적이다. 비용, 품질, 유연성은 맞는데 뭐 서비스는 없더라. 답은 4번. 자, BOM이란 게 있는데, BOM은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BOM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MRP를 할 때 들어가는 입력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BOM은 즉 그 구성도를 보는 거예요. 구성.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B, C, 그 다음에
D, F가 들어가면 지금 이 D라는 게 D가 언제까지 완성이 돼야 되느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A 하나를 만드는데 B가 2개, D가 뭐 3개 들어가. 그러면 총 6개가 D가 들어가야 되겠죠. 곱하기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뭐와 뭐? 수량과 필요 수량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생산할 때. 그럼 지금 생산에 대한 내용이죠. 생산하는 일정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BOM은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시면은 우리 정성적인 예측 방법과 정성과 정량이란 게 있죠. 정성적인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에게 실적 또는 예측 데이터에 대한 설문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그에 대한 일치된 결과로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은 우리는 델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델파이 방법이라고 하고요. 패널 동의법은 말 그대로 회사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걸 우리가 패널 동의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성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경영자, 판매원, 소비자에게 패널을 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오타났네요. 시장실험법인데 시장실험법은 설문, 인터뷰, 전화조사, 시제품 발송 등 다양하게 예측조사하는 겁니다. 직접 가서. 그래서 뭐 소비자 실태조사에 의한 방법과 판매점 조사에 의한 방법이 있죠. 판매원 의견 합성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마 교재에는 중형 및 판매원 평가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즉 판매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정성이죠. 자, 이 정성적인 방법 중에서 델파이 방법은 그럼 정확하게 무슨 방법이냐? 예측하고자 하는 전문가 그룹을 선정한 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문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그 설문을 갖다가 한 번에 종합되지 않겠죠? 그러면 종합된 내용을 추려가지고 또 다시 한번 또 돌려. 그러면 또 의견이 거기서 또 모이겠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의견을 합치시키는 거. 그럼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정성적인 방법 중에서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1번 델파이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항공기와 선박 같은 걸 제조하는 전략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항공기하고 선박은 제조하는 요청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즉 제조 전략을 설계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설계부터 하는 걸 우리가 뭐래요? 그죠? ETO라고 부르죠. ETO. 자, 그럼 MTS는 뭐냐? Make to Stock은 스톡이 재고예요. 재고로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준다는 얘기죠. 보통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게 MTS입니다. 자, MTO는 뭐예요? MTO는 우리 흔히 말했던 지트 같은 방식이죠. 주문이 있을 때만 그때부터 뭐예요? 만든다는 얘기죠. 자, ATO는 뭡니까? 반제품, 어셈블입니다. 반제품을 가지고 있다 뭐하겠다? 조립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적합한 것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작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지켜야 될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단 가공 시간 있었죠. 보통은 S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Sure Process Time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 여유 시간도 있었죠. Slack S를 갖다가 작은 수로 작업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납기 우선순위도 있었습니다. 얘네 3개는 있었어요. 근데 후입선출법은 없더라. 그럼 뭐예요? 선입선출법이죠. First in, first out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책에서는 first come, first serv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0번. 일정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따라야 될 원칙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네요. 공정의 병렬화죠. 병렬화. 여기는 틀렸고요. 각 공정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2번도 틀렸고. 정공정에 걸친 동기화. 3번 맞네요. 그 다음에 제공품으로 기인한 정체기간을 최소화죠. 그래서 나머지는 지문이 조금씩 틀리게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 공정관리의 기능 중에 성격이 다른 것은 계획, 통제, 감사 기능은 공정관리의 주요 기능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휘 기능은 뭐냐면요. 앙리페올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경영자가 수행해야 될 5가지 경영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는 뭐가 있냐면 계획, 지휘, 지휘, 조정, 뭐 조직, 그 다음에 통제. 여기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 여기서 가져왔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10.
2번 문제, 12번 문제는 제품의 수량, 중량을 측정하고, 자, 이거 뭐예요? 우리 공정관리 기구가 있었죠? 여러분들, 그 공정관리 기구에는 정체공정, 가공공정, 검사공정, 운반공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처럼 측정하고 검사를 갖다가 확인하는 거, 이걸 검사공정이라 부르죠. 검사공정 안에는 수량검사와 품질검사가 있는데요. 수량검사는 기호로 표시하면 네모로 표시하고요. 현재 위에 게 수량검사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질적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걸 품질검사라 부르고, 얘는 다이아몬드로 표시합니다. 정체는 어떻게 했어요? 정체는 역삼각형으로 표시했었죠. 가공은 동그라미, 운반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답은 그래서 3번. 자, 13번 문제인데요. 우리 그 환산 인원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환산 인원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CP라고 부르죠. CP를 구하는 공식에는, 자, 한번 볼까요? CP는 환산 인원 M, 인적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인적 능력을 구하는 거는 환산 인원 곱하기 T 곱하기 A라고 표시되기도 하고 에타라고 표시되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가동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동률은 여기서 또 뭘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로 나뉘더라 라는 거고요. 자, 출근율 얼마? 0.9 곱하기 간접 작업률 20%, 0.8, 그럼 89, 72.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처럼 보기에서 주로 석유, 화학, 가스류, 그 다음에 주류 등에서 사용되며 원자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되는 공식. 이런 데는 우리가 말하는 생산 방식을 얘기하는데, 액체, 기체, 분말 성질을 가진 제품에 적용되고요. 원자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잡샵하고 비교해서 많이 봤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적은 유연성, 그 다음에 비숙련공, 그 다음 물자의 제공이 적다 등등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플로우샵, 흐름 생산 방식이라 부른다. 개별 생산 방식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뭐 범용기계, 숙달 등 뭐 인원이 공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제공품이 많고 등등 여러 개가 있는 건 잡시압, 개별 생산 방식이라 부르고요. 단속 생산 방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산 방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리 만드는 거, 교량이나 선박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제품은 고정되어 있고 자재가 투입되거나 시기별로 변경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구축한다는 개념이 큰 걸 우리가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 부르죠. 자, 그럼 연속 생산 방식은 뭐냐면 자동차, 텔레비전, 카메라, 컴퓨터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연속 생산 방식이라 부른다. 자, 봤습니다.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죠. 자, 15번 공수를 계약하기 위해 기본적인 방침으로 적합한 것은 했습니다. 부하와 능력이 과도한 집중은 아니죠. 균형이죠.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일정 계획에 맞춘 극단적인 부하 아니죠. 얘도 평준화해야 되죠. 평준화해야 됩니다. 그럼 1번, 2번 다 틀렸네요. 작업자 기능 성격에 맞는 작업의 할당. 3번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과 기계의 유효 상태를 증가. 유효라는 건 논다는 건데, 노는 상태를 증가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라인 밸런싱 효율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밸런싱 효율은 시그마 TI는 N 곱하기 공정수 곱하기 Tmax 값이라고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 더하기 31 더하기 27 더하기 19 나누기 4 곱하기 35 하면 80%가 나오겠네요. 얘가 뭐예요? 2B죠. 라인 밸런싱 효율이에요. 그러면 불균형률은 뭐라고요? 100에서 2B를 빼면 된다. 그러면 20%가 나오겠네요. 답은 2번. 자, 17번. 주문 비용이나 생산 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는 때 발생하는 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니까 할인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일정 수량을 이상을 주문하게 되다 보니 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주기가 발생되더라. 주기가 발생되고 이게 반복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요? 순환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얘는 순환 재고가 되겠다. 자, 18번 EOQ입니다. EOQ는 루트 EDS 나누기 H는 PI라고 표현이 되죠. 색깔 바꿔서 제가 또 쓰겠습니다. 얘는 연간 수요량,
자, 그 다음에 얘 S는 뭐예요? 1의 8주 비용. H는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자, P는 단가, I는 재고 유지 비율입니다. 자, 그대로 집어 넣어 볼까요? 색 한번 또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200 곱하기 100 곱하기 80 곱하기 0.2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나? 그쵸, 50개 나옵니다. 50개. 여러분들 그냥 공식에다 집어 넣으시면 돼요. 공식에다 집어 넣으면 된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MRP에 대한 내용입니다. MRP 입력 요소 물어봤네요. 자, SNOP가 있죠. 판매 및 운영 계획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이 수요 예측에서 SNOP가 나와. 그러면 보통 18개월짜리 우리가 뭘 만들어요? APP 12개월에서 18개월짜리 총괄 생산 계획을 만들고요. 여기서 1에서 2주 단위 MPS가 나오죠. 이 MPS가 나오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MRP가 계획이 되는데 부품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MRP 계획에 자재 명세서가 필요하고요. 재고 기록 처리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입력을 다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MRP 입력 요소는 MPS, BOM, IRF라고 되어 있죠. 1번, 2번, 3번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4번은 아니다. 기관별 수요량은 언제 필요한 거다? 그쵸. 기준 생산계획 수립할 때 필요한 거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SCM에 대해서 세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흐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재정의 흐름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있었죠. 이것도 암기해야죠. 아닌 건 뭐야? 공정의 흐름은 없더라 라고 봤습니다. 자, 지금 20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생산은 여러분들 양이 작은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은 필기에서 거의 100점 맞을 수도 있거든요. 80점 이상 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기서 필기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실기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